네, Hi guys, 션트입니다. 저희 새롭게 개정된 Natural Freedom OT 시작해 보겠습니다. Natural Freedom은 구문에 심하는 해석의 자연스러운 자유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Natural Freedom은 구문 강의라고 하기엔 조금 어폐가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구문을 문장 구조라고 한다면요. 요 그림 같이 볼까요? 이 문장 구조를 배워요. 영어 문장 구조는 이렇구나. 그게 이제 영어 문장의 세 장, 틀을 배우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떤 틀이 있어요. 그게 게임이든 스포츠든 음악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의 기본적인 틀이 있죠. 정해진 규칙이 있고요. 방식이 있어요. 그 틀을 배워야 합니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문 강의 아마 다들 비슷하실 겁니다.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틀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점 혹은 80점까지는 왔어요. 근데 자꾸 슬슬 좀 어려운 문장 해석을 하면, 어려운 단어 해석을 하면 뭔가 막혀요. 내가 배운 단어 그 틀로 넣어서 해석했더니 한국어인데 한국어 같지 않고 외계어 같고 부자연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울 때입니다. 즉 이제는 물론 대부분의 문장은 그 틀에 맞춰 해석을 하는 건데요. 이제 남아있는 중요한 어려운 문장들은, 즉 1등급으로 가기 위한 부분들은 그 틀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벗어나서 해석을 유연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Natural Freedom은 구문 강의이지만 저희가 통용되는 용어가 구문이기 때문에, 근데 그 구문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1등급 해석력을 갖출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될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뭐를 좀 가르치는 거냐, 한번 what을 좀 보겠습니다. Natural Freedom 표지이고요. 네, 이번에 개정하면서 표지도 이쁘게 바꿨습니다. 한 3년 만인 것 같아요. 그죠? 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 Natural Freedom이 여러분의 해석 실력의 날개를 달아드리기 위한 강의라는 의미입니다. 자, 각설하고 자연 파트인데요. Natural Freedom은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자, 단일 동사 되어 있는데요. 이 제가 새롭게 개정하면서 추가한 파트가 바로 구동사 파트예요. 그래서 이번에 단일 동사와 구동사로 파트를 나눴습니다. 각설하고 한번 이 문장 잠깐 정지 누르고 해석을 좀 해보고 오시죠. 될까요? 어느 부분이 걸리죠? 이거 하나만 걸려야 되는데 어디죠? devour. 다른 거는 걸리시면 지금 Natural Freedom 이 수업을 들을 실력이 아니에요. 오케이? devour가 좀 걸려야 합니다. 그죠? 가볼까요? 자, 매년 더 많은 농경지가 devour, 뭐였지? 모르니까 그냥 devour 됩니다라고 하자. 뭐 하기 위해서? strip malls, 상점가예요. 상점가와 neighborhood, 인근 지역입니다. 근데 더 큰 집들이 있는 인근 지역을 짓기 위해서, 상점과 쉽게 말하면 집들을 짓기 위해서 농경지가 devour 된대요. 네가 얘를 모른다고 해보자. 추론도 할 수 있죠. 왜? 한국어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사실은 자연 추론 파트에 있는 건데, 자 보세요. 맥락 좀 생각해보자. 이미지를. 농경지가 있어. 농경지가 이거 상점이랑 집 지으려고 한국어. 농경지가 상점가와 집들로 뭐 할까? 바뀌겠죠. 바뀌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뀌었습니다 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선생님, was changed가 아닌데요. 엄근진. 그죠? 빨리 거기서 벗어나세요. 네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잖아. 그지? 이거 바뀌었다라고 했다고 해서 요 수능 문제 틀려요? 안 틀리고 오히려 잘 맞추겠죠. 이거 뭐지? 유유하다가 털리겠죠. 그죠? 네. 자, 그렇게 추론할 수도 있고, 네가 정말 단어 열심히 해요. 성실한 친구라 얘를 안다고 해보자. 보통 이제 단어장에 대이 한 40대인 친구예요.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뭐라고 나와 있죠? 개걸스럽게 먹다 나와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뭐야? 알아도 문제야. 그죠? 더 많은 농경지가 이거 지으려고 개걸스럽게 먹힙니다. 괜찮아요? 안 되죠? 이러니까 이제 한국어 이게 외계어야 뭐야? 극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요 개걸스럽게 먹다를 네가 알고 있으면 아까 요 농경지가 이 친구들로 바뀌는 그 맥락과 더해지면 개걸스럽게 먹는 이미지와 그러면 훨씬 더 해석을 잘할 수도 있겠죠. 자연스럽게 바꿔보자. 개걸스럽게 먹는 건 내가 너무 지금 배고파가지고 음식을 막 퍼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농경지, 이 땅을 막 푸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자꾸 푸는 겁니다. 그지? 뭐 하려고? 이거 지으려고. 소위 농경지, 그 위에 막 농사 작물들이 있겠죠. 모르겠어요. 무도 있고 배추도 있고 막 있겠죠. 그 친구들을 다 퍼서 사라지게 하는 거네. 즉, 황폐하게 만들다. 나쁘지 않네? 한국어가 좋아? 그러면 개간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겠죠. 물론 사전상 정확히는 개간은 황무지를 농경지로 바꾸는 거긴 합니다만 저희가 무슨 시험이 아니에요? 번역 시험이 아니에요. 지금 통번역대학원 번역 시험이 아니야. 그러니까 개간이라고 했다고 해서 뭐 이 수능 틀려? 아니고 훨씬 잘 맞추겠죠. 그지? 혹은 네가 한국어가 좋아, 한자가 좋아. 그래서 아까 바꿨다, 바뀌었다라는 것도 지금 이 땅의 용도가 농경지에서 이런 어떤 상점가들로 바뀐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용도가 바뀐 거네. 전용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용도가 전환된 거죠. 지금 황폐하게 만들다, 개간, 전용 이런 뜻이 devour 네이버 사전이나 다음 사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근데 지금 내가 말한 친 단어들이 다 자연스럽죠. 이 중에 정답은 있어 없어? 없어요. 틀리진 않죠. 맞는 선에서 어떻게 이 단어 중에 아무거나 치느냐? 수능날에. 못 치고 아 이게 뭐지? 망하는 거예요. 그냥 수능날에. 빨리 치고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1등급 차이는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두 번째. 이번에 개정하면서 추가한 너무나 중요한 파트입니다. 구동사 파트. 그죠? 네. 구동사가 뭔지는 좀 아실까요? 동사 구, 즉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동사 역할하는 것인데, 그치? 보통 이제 동사와 전치사, 동사와 부사의 결합이고요. 뭐 제일 쉽게는 give up, 포기하다. 이거 다 구동사죠. 지금 들으셨겠지만 이런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고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수거집이나 뭐 구동사집으로 따로 외우기도 하는데 외우면 좋아요. 근데 결국 이 구동사의 전치사의 그 핵심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말을 만드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외우더라도 그렇게 이해하고 외우시고. 이거 두 개 또 가볍게 해석해볼까요? 했니? 자, 가볼게.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보시면 프랑스의 연구자들이 have come up with an ultrasonic sensor. 초음파 센서를 with, 가지고 위로 왔습니다. 미친 해석이죠. 이렇게 하면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지? 요 친구에서 come up with 요걸 이제 보통 외우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이 come up with의 사실은 핵심적인 의미와 이미지는요. up에 있습니다. come은 하나의 동작일 뿐이고요. with은 목적어를 쓰기 위한 가벼운 전치사일 뿐이에요. 즉 come up 이는 무언가를 위로 올려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come up with을 내놓다라고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시더라도 이렇게 외우셔야 하고요. 자, 아직도 우리 자연 파트야. 자연스럽게 해석하자. 프랑스의 연구자들이 초음파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한다고 해서 누가 뺨 때려요? 혹은 감점해요? 아니죠. 선생님, 메이드가 아니잖아요. 엄근진. 빨리 벗어나세요. 빨리. 오케이? 네. 오히려 수능날 만들었습니다 하고 빨리 나가는 친구가 훨씬 잘하는 친구죠. 아, 컴업이 뭐였더라? 바로 수능날 시간 이미 가버리고 망합니다. 마찬가지 아래 친구도 She came down with the flu and had to take a few days off work to recover. 뭐 나쁘지 않아요. 그죠? 지금 뭔가 아픈 것 같아. 플루, 독감. 그래가지고 회복하려고 며칠 휴가를 썼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지? 플루가 독감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건 어렵지 않지? 야, 그녀는 독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독감 가지고 어떻게 내려오기는. 그지? 그래서 보통 독감에 자연스럽게 한국어 뭐라 그래? 독감에 그냥 걸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come down with이 뭔가에 걸리다라고 외우는 것이고 뒤에 병이 있으니까 목적어에 맞게 걸리다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되고요.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요. 마찬가지 얘도
실질적 의미는 noun에 있어요. came은 동작일 뿐이고 with는 목적어 받는 것 뿐이야. 그래서 그녀가 독감으로 인해 좀 다운되었어. 느낌 오지 않아? 독감으로 다운되었어? 좀 상태가 안 좋아 라고 하는 게 잘한 친구죠. 괜찮아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외우더라도 이 이미지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외우셔야 되고, 모르더라도 자연스럽게 말을 만들 줄 알아야 돼. 그죠? 아무리 잘하는 친구도 훗날 모르는 단어랑 표현은 나옵니다. 그지?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예. 지금 약간 막힌 해석이 뚫릴 것 같죠? 그죠? 그런 생각 드시면 돼요. 자, 마지막 생략 이런 것도 합니다. 문장 기네요? 우리 악명 높은 14학년도 수능 빈칸 문장인데요. 여기 잠깐 정지 누르고 한번 해석해보고 올까요? 살아있나요? 살았나요? 가볼게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단어가 많고. 그러면 물론 평소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해석을 다 하고 단어도 체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실전이에요. 평소에는 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전이라면, 수능날 32번이라면 어려운 지문에,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봐봐. 이는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왜? 자, 접속사 Y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주어 동사 새롭게 나올 거야 라는 이런 구문 기본적인 얘기는 키스타트에서 이미 하고 왔어야 돼요. 혹은 이미 한 2, 3등급 이상 나오면 다른 학교 학원 등에서 이 정도는 조금 했어야 해요. 돌아와서, 자, 왜 호주의 Aboriginal 하면 이제 원주민의 토착의 뜻이에요. 호주 원주민 기술이 주어니까. 근데 주어 나오고 지금 뭐가 안 나와? 동사가 안 나오고 다시 콤마 삽입되면서 although 부사절이 삽입됐네요. 특히나 주어와 동사 사이에 삽입된 친구는 콤마로 덜 중요한 정보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봤어. 좀 뭔가 없나? 근데 봤는데 또 네가 일라보레이트가 뭐였지? 인스윙 너무 어렵다. 어려워. 조금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거기다가 좀 어려워. 그럼 버려야지. 그리고 빨리 왜 호주의 원주민 기술이 동사 was lacking 부족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어떤 구대륙의 많은 특징들에서 라고 핵심 해석해주고 뒤에 보니까 또 dash 뒤에 예시 나와 있고 나열되어 있네 라고 보고, 안 보는 건 아니에요. 항상 안 보는 부분은 거의 없어. 쭉 보고 예시 나열이네, 여기서 as 해석이 뭐였지? 이러시면 안 되고 버립니다. 그럼 이 긴 문장에서 사실상 핵심 메시지는요 3분의 1이에요. 즉 앞에 있는 문장이 왜 호주 원주민 기술이 이런 구대륙의 특징이 부족했는지를 말해주는 이유입니다 정도가 핵심 메시지. 이만큼은 버리고 라는 자유로움이, 자유롭게 핵심만 캐치한 능력이 있어야 해요. 실전에선. 오케이? 이런 것들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디테일 볼까요? 하여튼 뭐 하신지 이해되시죠? 내추럴 프리덤에서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간 비약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되죠? 네. 자, 비상이죠. 비상. 비약이를 미쳤나봐요. 비상하고 도약해야죠. 그지? 자, 수강 대상입니다. 저 지금 두 번째 찍고 있어가지고. 그죠? 돌아와서. 자, 수강 대상이에요. 고3 모의 70점 이상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왜냐? 기본적인 문장 해석은 하면 70점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현수능은. 그죠? 그래서 70점 이상인데 자꾸 이제 현재 해석으로는 좀 뭔가 막히는 것 같아. 자꾸 외계어 같아. 그러면 누구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수강 방법이에요. 뭐 무난스 합니다. 우선 한 차씩 강의 수강하시고 뭐 예습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차시에 해당하는 문장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복습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해당 동사, 보통 동사예요. 그 파트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집중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쭉 해석을 하면 복습 끝난 거야. 그 다음에 해당 파트에 또 워크북이 있어요. 강의가 없으니까 해설지 코멘트가 상세합니다. 해당 파트에 대한 한 번 더 다른 문장들로 워크북으로 학습하시고, 그렇게 한번 교재랑 강의 쭉 돌리시고 나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고 수능날까지 5회독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히나 어휘장과 구문책은 항상 5회독을 강조를 해요. 상징적인 숫자긴 한데 5회독을 목표로 수능까지 정말 도끼 있게 한 친구가 보통
4회독하고 끝납니다. 예, 4회독하고. 그 정도 하면 그 어휘장의 단어, 예문들, 그리고 구문체계의 문장들이 소위 그 체화가 되는 거예요. 툭침툭 나오게. 그러면 이제 영어 단어 어휘력과 해석력이 소위 1등급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강조하는 거예요. 되죠? 자, 교재 강의 디테일입니다. 강의는 10강 내외고요. 원래 7강이었으나 구동사 파트가 추가되면서 한 2, 3강 더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강 내외고 여전히 컴팩트 하죠. 본 교재와 워크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략 페이지 수가 이렇습니다.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목차도 보면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자, 본 교재 목차고요. 이렇게 단일 동사를 자연스럽게 가자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의 동사화. 중요하죠. 명사가 동사 되었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water, 물 친구도 뭐 동사가 잘 되죠. I water the plant. 해석. 나는 그 식물에 물을 준다라고 빨리 자연스럽게 쳐야죠. 다음 아까 봤듯이 devour, 추론할 수 있는 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동사 파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중요 구동사를 다 선별해서 넣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파트.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생략 있고요. 그 다음에 이 Natural Freedom에서 저의 독해의 방법론인 ABPS를 어려운 좀 문장들에서 문장 단위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 문장 너무 기니까 그걸 하나하나 또 고지고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해석은 다 해야죠. 근데 그 속에서 중요 정보, 중요 키워드를 어떻게 내가 자유롭게 중요 키워드를 뽑아내서 단순하게 이해할 것인가 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교재가 두껍지가 않아요. 한 100페이지. 그래서 나만의 구문 노트 작성할 수 있는 파트를 넣어놨습니다. 뭐 제가 키스타트에서 많이 강조하지만 어휘도 본인만의 단어장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모르는 것만 적혀있는. 마찬가지 문장, 구문도 내가 모르는 문장만 적혀있는 그런 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따로 만드셔도 되고 안 만들었다 그러면 Natural Freedom에 있는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지? 자, 본 교재 내지예요. 이거는 강의 교재이기 때문에 이제 왼쪽에 문장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강의 필기를 여러 가지 하겠죠. 그 다음에 교재 뒤편에 이렇게 다시 한번 회독할 수 있게 문장을 깨끗한 문장 조그맣게 넣어놨고 오른쪽에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고 복습하시면 좋아요. 중얼 해석. 어휘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고요. 자, 본 교재랑 달리 워크북 친구는 강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성분 다 표시되어 있고 어휘 다 있고 제가 강의에서 치는 것처럼 강의 노트처럼 코멘트가 다 션티 되어 있습니다. 되죠? 자, 자주 묻는 질문 가볼까요? 첫 번째, 구문 용어입니다. 선생님, 그 구문 용어 좀 알아야 되나요? 내가 구문 용어 잘 모르는데도 한 1, 2 나오는데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강 기준이 한 70점, 적어도 70점 이상이면 구문 용어를 알아도 몰라도 좋습니다. 실제로 구문 용어를 거의 몰라도 1등급이 나온 친구가 많아요. 근데 아직 뭔가 고3 거에서 좀 해석이 막히네가 느껴진다면 그럼 들으시면 되고요. 정말 내추럴 프리덤은 1, 2등급 친구들 도움 많이 받을 겁니다. 되죠? 물론 이제 정말 기본적인 건 좀 쓸 겁니다. 즉, 뭐 구절, 뭐 살짝 품사, 주어동사, 목적어, 보어 뭐 이런 거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아셔야겠습니다. 되지? 자, 구문 충돌. 선생님, 제가 다른 쌤 구문 강의 들었습니다. 충돌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보통의 구문 강의는 제 키스타트에 있는 것처럼 보통의 이제 뭐 형식, 문장, 성분, 뭐 품사, 그다음에 뭐 투부정사, 뭐 가정법, 시제, 조동사, 뭐 이런 어쨌든 뭔가 기본적인 구문 강의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대동소이할 겁니다. 근데 내추럴 프리덤은 그런 구문 강의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는 강의이기 때문에 뭐 제 거를 듣든 누구 걸 들으셨든 간에 듣고 나서 이걸 들으시면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강의이지 충돌하지 않습니다. 되죠? 선생님, You Natural Freedom 이것만 하면 나도 군 마스터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뭐든지 이거는 과목 불문하고요. 강의만 듣고 나서 바로 마스터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죠? 항상 강사는 감독이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사이트와 방향성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이 내추럴 프리덤이 정말 해석이 막혀있는 친구들에게
큰 인사이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물론 이제 내추럴 프리덤에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이 있어요. 그래서 내추럴 프리덤을 학습을 하고 복습을 하시면 실력이 많이 늘 것이나 그 후에 이제 많은 지문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중얼중얼 말을 만드시면서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죠? 네. 이거는 어느 분야 마찬가지예요. 그죠? 축구도 제가 좀 들은 것 중에 하나는요. 그냥 TV에서 본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1부 리그 선수와 2부 리그 선수를 나누는 것 중에 1부 리그 선수는 항상 주의를 이렇게 확인한대요. 공이 있든 없든. 그래서 어떤 선수가 2부 리그 선수가 감독님한테 감독님 어떻게 해야 1부 리그급의 선수가 될까요? 즉 어떻게 2등급에서 1등 갈까요? 했더니 감독님이 너 저기 모니터링 해보니까 자꾸 주의 확인을 안 해. 자꾸 공만 보거나 앞만 봐. 공이 있든 없든 자꾸 주의를 도리도리 확인해라. 한번 최고의 선수를 봐라. 다 확인을 한다라고 깨달음을 땅 망치로 주니까 그렇구나. 깨닫고 그 후에 수많은 경기에서 본인이 해야죠, 우선. 그죠? 그래서 1부 리그로 가져야지. 되지? 자, 느낌 오시죠? 네.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어휘도 좀 외웠고 나름대로 구문 강의 들었고 복습도 했어. 근데 자꾸 해석만 하면 좀 외계어처럼 느껴져. 그러면 이제 그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서 해석을 할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독해 스킬이든 아무리 빈칸, 순서, 문사, 문제풀이 스킬 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지문의 80% 이상은 알아먹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건 여실히 수능날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수능 앞에 여러 가지 모의고사 좀 1차원적인 모의고사에서 잘 보다가도 수능날 망한 이유가 수능날은 정말 이 사람의 영어력을 측정을 합니다. 그게 평가원 출제 지침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영어력, 즉 이 사람이 얼마나 영어적 유창성이 있는지, 뉘앙스까지 아는지 그거를 딱 짚어주는 게 요 내추럴 프리덤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단어와 구문해 왔다면 이제 내추럴 프리덤을 통해서 날개를 달고 해석 실력에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또 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의와 교재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될까요? 자, 저희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ee you guys.